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5회 연속 금리 동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선제 지표죠. 예금 금리는 2.0%로 딱 못을 박아뒀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쇄적인 동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했었습니다. 워낙에 경기가 유럽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유동성 확보 통한 이 굉장히 꼬라박고 있는 경제 동력을 뭔가 좀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어떤 유동성 상당한 어떤 확대 양상으로 갔었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먹히지 못했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엄청난 이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벽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위적인 부양을 시도를 했지만 이게 먹히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물가 자체가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도 유럽 자국민의 물가에 대한 어떤 압박감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고, 성장률 자체도 기준금리 인하한 것에 비해서 너무 이 비약적인 어떤 발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도리어 뭐 마이너스로 가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동길 기조로 완전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요거 고스란히 이제 유럽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미국은 이제 제롬 파월이 5월에 퇴임을 하게 되니까 케빈 워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워시도 뭐 엄청난 비둘기파가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시장에선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기대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찍히면서 지난주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 모든 자산시장 그냥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줬었습니다. 근데 좀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진정세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 같고, 한국은행은 지금 이 유럽과 미국 상황으로는 좀 틀리죠.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환율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0원에서 8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컴퍼스의 다리를 넓힐 정도로 변동률이 심합니다. 그리고 집값 문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가 문제라 그만큼 부채를 쫙 깔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의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들 대부분 부채에 몰려있는 이 금융시장과 함수관계에 처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의 지금 금융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가서는 부동산이 첫 번째 쓰러지는 도미노가 되면 쫙 하고 그냥 뒤에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확실한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트럼프는 이제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5월 달에 자리에 앉게 되면 금리 확실하게 내릴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가 지난 한 주간 거의 무서울 정도로 빠졌어요. 미국 이 증시 역사상 주된 종목들, 메인 종목들이 7%에서 10%, 10%에서 15% 빠진 적이 있었던가라는 이 공포가 될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냥 뭐 돈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증발되는 그런 어떤 경악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금융자산은 70% 이상이 미국 중산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시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트럼프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목소리가 좀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입지 자체가 지지율 자체가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뭐 출렁출렁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이 변곡점을 좀 찍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미국과의 결을 달리해야 하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금통위 역시도 동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과 집값 부분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가 난망입니다. 난망. 2026년까지 과연 단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환율 좀 안정화되고 집값도 눈에 보이게 지표가 확실하게 집값 정상화라는 위치까지 좀 내려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운영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열리는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보라마나 기준금리 인하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그래서 동결 전망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이제 팩트로 굳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기존 차주들, 그러니까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신 분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거 시원하게 집값이 다시 한번 쏴줘야지 좀 어느 정도 시세 차익 챙기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고 딱 물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압박감을 느끼는 게 7%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주담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주들 중에 강남 상구와 마영송 쪽에 진입했던 사람들 굉장히 엄청난 시세 차익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두 손에 돌아오는 건 매달 원금이자 갚아야 되는 아주 빡빡한 현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아직 진입하지 못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집 사지 못하면 너 영원히 사지 못할 거야 라는 벼락거지라는 엄청난 그런 어떤 워딩을 던지면서 많은 산 매수자들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았는데 일단 대통령부터 발벗고 나서면서 이거 평당 3억 하는 한국 아파트 현실은 결국 일본 버블 붕괴까지 올 수 있다라는 지금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5천선을 뛰어넘는 코스닥, 코스피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눈에 보이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지금 7% 향하는 주담대 금리 물고 고점에 물려있는 집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관망세는 관망세인데 이게 수동적 관망세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 관망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집주인들이 이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백기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5월 9일까지 집을 처리하지 못하면 30% 양도세 중과를 때려맞기 때문에 요거 10억 차익 나도 8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을 선순환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급박한 심리가 몰아치게 된다면 이제 10만 채 이상의 매물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15만 채, 20만 채로 가게 된다면 이건 거의 이제 뜨악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금리가 7, 8%까지 간다고 하는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전일 기준 최고가 상한가가 6.73입니다. 이게 이제 7% 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엄청난 금리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쌍끌이입니다. 쌍끌이. 결국 가서는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빨리 집을 팔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금리 압박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 고난도에 넘어가야 할 허들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기존 차주나 영끌에서 서울 아파트, 특별히 강남 아파트, 마영성 아파트 진입하신 분들은 야 이제 인생 역전이다 생각했는데 이거 인생 오히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어떤 위기감들이 결국에 가서는 유주택자들이 훨씬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상당한 골든타임을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전에는 형식적 규제와 형식적인 어떤 워딩들이 날아다녔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일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고하게 지금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전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 소멸,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보증금 전액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 소멸을 근본적으로 이제 막는 법안. 그리고 이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 경매 신청권을 확실하게 이제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비면책 채권 명시하고 경매 신청권 부여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딱 이제 전세 시장에 서게 되면 이제 국회를 통과할 이제 타임라인을 지금 밟고 있는 건데, 요거 통과되면서 굉장히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상당 부분 임대 환경 자체가 더 좀 테두리가 더 튼튼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겠고요. 아무튼 최대한 버티시는 것도 좀 안정적인 임대 환경에서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기존 차주나 혹은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연끌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지금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 길어지면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더 높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금융적으로 볼 때도 지금 환율이 좀 1440원까지 내려갈 때 보였지만 지금 65원입니다. 이게 80원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이 수익까지 도달할 정도로 좀 이 안전망을 쳐놔야 되는데, 이것까지 없으면 그냥 나락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4.2, 한국 국채 3.2, 일본 국채 2.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결국에 가서는 주담대 금리를 더욱더 압박하게 될 거고요.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 중에 이제 다주택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상당한 이 부동산 지형도의 명암이 쫙 갈릴 가능성 높다. 예전에는 여기 집을 딱 깃발 꽂으면 그냥 시세차익 쫙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냥 상당한 이 자산 가치를 쌓아 올릴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제 이거 시대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쪽으로 대기 자금 수요를 몰아가서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올해 2026년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6천선, 7천선까지 갈 가능성 높아서 기회를 좀 잡아 놓으시면서 시드머니 확보하면서, 자, 앞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허들이 낮아지는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지금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한 거 국민들 60% 이상이 잘한 조치라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말랐다는 얘기고, 다주택자들이 뭐 그동안 집을 싹 쓸어가면서 이게 그냥 뭐 주식시장의 주포들 역할하고 똑같죠.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막 들락날락 하면서 떨어뜨리고 높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 거두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 규모는 작지만 다주택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뭐 10명 중에 6명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혁적인 드라이브가 걸려야지 근본적인 아파트 시장의 이 경제 국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금 제도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최대 12% 내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도 지금 5%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보유세가 지금 뭐 1% 나오면 그래도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다주택자의 가장 높은 이 보유세 부분이 5%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냥 어설프게 보유세 또 때려버리게 되면 끝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지 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맞짱 뜨는 또 형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부에서는 굉장한 어떤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와 더불어서 보유세 부분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의 매물 건수는 5만 6천 건에 시작해서 일주일 상간에 6만 건으로 부쩍 올라섰고요. 총 매물수는 이제 10만 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6만, 7만, 8만, 9만 쭉쭉 가면서 심리적 저지분계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된다면, 지금 뭐 서초, 송파, 강남, 마포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고 있죠. 대신 관악, 성북, 강서, 서대문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밑불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이 화투불 역할을 하는 게 강남 상구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얼어붙기 시작하면 여기가 풍선 효과가 난다고?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갈 때야 이런 풍선 효과가 일어나죠. 지금
자금이 딱 묵혀 있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절벽이고 실질적으로 관악성부 강서 서대문도 고점에 집값이 불려 있거든요. 이 고점 집값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집값이 확실하게 다운될 때까지 기다리지. 관악 매물 일단 보시면 1818건 1800건에서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뭐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관악구 실질적으로 3억 5천 2억 5천 대체적으로 2, 3억 정도 움직여가고 있고요. 성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도 성북 매물이 1500건 선에서 딱 멈추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성북구 도남동 2억 6천, 하월곡동 2억 4천. 그러니까 2억에서 3억 정도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도 지금 뭐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3억 4천, 그 2억 7천 지금 떨어지고 있죠. 16%에서 20% 가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난다는 건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그냥 헛다리 짚기 분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오르겠지라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주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관악성북 강서 서대문이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뭐 강남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지만 그동안 오른 폭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대체적으로 막 한 비강남 같은 경우는 뭐 일단 5, 6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뭐 10억 넘어가는데 누가 여기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지금 156건으로 그치고 있어서 이런 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풍선 효과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 거의 뭐 매물이 개눈 감추듯이 없어졌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다시 집값이 엄청나게 쏠 것이다. 슈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 집주인들이 예상을 해서 등들이 숨겼는데 지금 800채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물이 거의 그냥 개눈 감추듯이 사라졌었는데 지금 380건 400채까지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파크포레온 합치면 뭐 1200채가 한꺼번에 일주일 상간에 그냥 팍 튀어나왔는데 요거 지금 일단은 매물대 가격이 살짝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뭐 끝까지 뭐 버티기 일변도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버텼다가는 허리 부러집니다. 결국 가서는 지금 엄청난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주인 같은 이 다주택자들이 또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파크포레온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도 욕심은 뭐냐면 강남 노른자 땅으로 확실하게 내가 가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확실하게 여기 황금화 시켜가지고 강남 쪽으로 직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30억이 말이 안 되죠. 올림픽 파크포레온 이거 한 10억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저의 가정이에요. 가정. 저의 가정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뭡니까? 30억이 말이 안 되지. 평당 1억이네. 그죠? 지금 용인, 파주, 광명시, 경기도 지금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대주 피올에는 15억 하는 아파트가 이제 5, 6억 하고 앉았는데 운정신도시 역시도 지금 15억 했습니다. 운정이. 근데 7억으로 떨어졌죠. 광명시 역시도 20억 했는데 아니 광명이 무슨 강남입니까? 20억 하게? 13억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떨어져야죠. 이거 다 그냥 5, 6억 하면 됩니다. 5, 6억.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한 3, 4억 하면 되고 현실가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집값이 거품이 잡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제 자금 자체가 완전히 지금 말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자체가 지금 딱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하락세 기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반대적으로 지금 뭐 이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 외인이 11조를 던졌는데 이거 11조를 고스란히 개미가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유동성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언젠가 코스피는 떨어지지만 다시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까지 그냥 완전 떡락을 해가지고 이거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뭐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었지만 좀 뭐 5% 이상 오르는 2% 이상 오르는 나스닥이 2% 오르는 것도 참 처음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통한 이 빅테크 AI 투자 발표가 천문학적인 이제 금액으로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유동성이 일단 돈이 흘러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인공지능 경쟁 심화 때문에 이거 투자금만 까먹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떡락을 하다가 다시 더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5.70, 삼성 하이닉스는 아마 월요일날 떡상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눈물 아마 흘렸을 겁니다. 지난주 삼성 하이닉스가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개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죽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의 이 컬러가 다릅니다. 무조건 현금을 집어넣는다, 떨어지면. 삼성전자, JP모건이 팔고 나가도 이렇게 기관하고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었죠. 외인이 다 팔고 나가도 기관하고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돈 들어오는 소리가 결국 앞으로 주가 종목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경제적 이치죠. 비트코인도 지금 완전히 그냥 개박살 1억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 코스피가 뭐 3조 외국인이 팔고 가도 개인이 다 받아주고,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개인도 합세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에 지금 2022년도 하락 추이 보십시오. 거의 수직으로 꽂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만만했어요. 왜? 기준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완전히 그냥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려운 조정장을 겪었지만 다시 다음 주에 날개를 달 가능성도 큰 건 결국 개인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 때문에. 월요일 시장은 아마 거의 벚꽃이 만개할 정도로 활짝 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파트 시장은 유동성 자체가 거의 증발되는 지금 시장, 거래가 없죠, 거래량 없죠, 거래가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난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정말 저가에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노래부동산 캐리커처 전세법 통과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되겠고요. 일단 또 금융시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하락세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지만 다음 주부터 엄청나게 또 다시 반등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를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파트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빠프라목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